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 여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서범수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이어서 오늘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바쁘셨나 봐요. 아주 일정 잡기도 힘들었는데 작년 한 해 또 아주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좀 어떤 일들 좀 요새 어떤 일과를 좀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작년에 여러분들의 덕분에 국정감사의 감사와 예결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쟁보다는 미래를 향한 정책을 지향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울산시 주요 현안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울산의 시급한 현안들, 화면에 나왔던 이야기들 나눠보기 전에 이상헌 시당위원장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지요.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또 시당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책임과 부담이 남달랐던 작년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어떠십니까?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당이 아니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울산의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교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거나 하면은 그 책임을 전부 다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가짐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시당위원장 맡은 이후에 어떤 걸 좀 가장 중점적으로 일을 해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시당위원장이 되고 제일 먼저 진행한 것은 당내 조직을 재구성하고 당의 분위기를 수출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여러 강자들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라 가지고 많은 부분이 실수되고 인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금 움직임이 서로 뭉치면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간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축년 새해가 밝았고 올해는 울산이 선거를 하나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당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출마 의사가 있는 후보군과 의견을 나누고 시당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선거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년 반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숙제도 안고 또한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공식적인 후보 공모 시점을 빨리 잡고 있습니다.
후보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후보별 경쟁력 검증을 가진 뒤에 중앙당 재보선 관리위에서 추천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절차가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사진단 나오신 김에 그 출마 의사 있는 후보군, 뭐 유력한 후보군을 이야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자의반 타의반이 되겠죠. 예. 한 7, 8명이 됩니다. 이름은 뭐 밝히실 수 없는 것이고. 예, 아직까지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울산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오랜 수건 사업, 강동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올해 좀 구체적인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난 20대 국회의원 재선거로 입성을 하면서 제가 제1호 법안이 강동권 개발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네. 일부 개정안. 예. 관광지구로 지정해놓고도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시작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강동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을 풀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수용 불가라 했습니다.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시작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주간 부처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법안이 수용도 되고 해가지고 결국 수용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동에 보면요, 예. 롯데에서 진행하던 리조트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죠. 예. 네, 이 사업이 수익성 문제로 사실상 중단이 되는데요.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니까 롯데에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하겠다. 저는 롯데가 강동에 투자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예.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우리 강동 관광지원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발판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국비로 국립청소년 수련원을 강동에 건립하기 위한 용역 예산도 반영을 시켰고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강동 중앙공원 개선 사업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올해를 시작으로 강동 지역을 해운대에 버금가는 관광 명소이자 명품 주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의원님, 그 코로나 이후에 관광 산업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업이 다시 좀 번복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많은 분들이 많은 회사에서 지금 강동에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투자하겠다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기회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 수련회는 국비만 360억입니다. 예. 땅값을 빼놓고 국비만 360억을 갖다가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교통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도시의 교통망은 단순히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도시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은데 울산도 교통망에 큰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송정역 광역철도 사업, 외곽순환도로, 이 주요 도로 건설 사업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은요, 지난 2018년부터 예.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민 서명도 받고 국정감사나 얘기를 위해서 호소도 해보고 관계기관이나 당당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했습니다. 원래 송정역 광역철도 예산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광역전철이 설 수 있도록 예. 기반시설 건설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요, 국비
75억 6천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국고의 수월이 드디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민과 간이 함께 합쳐가지고 주민들의 수고를 해결하였다는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감회도 또한 새롭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은 이를 것이다.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주민 여러분들이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원이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바람이 또 크시기도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끝까지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최근 부울경 주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공항을 꼽았고요. 가덕도를 그 위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정말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올해는 과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진행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 울산시당의 입장도 역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울산시당은 이미 부울경 위원장들과 함께 예. 가덕 신공항의 추진의 입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단순히 국제공항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예.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남권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린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 기반의 산업 중심지입니다. 아울러 풍부한 자연환경에 기초한 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모두 살린 여객과 물류가 고려가 되고 모두가 다 유통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연정도 인천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하여 여러 후보지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덕 신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울산의 교통 여건,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어떤 교통 여건들도 바뀔 것이고 기대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4시간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되면요. 여객과 물이동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물류 생각합니다. 이동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울산 시민들은 대다수가 영종도 인체국제공항을 이용해 왔습니다. 관광과 기업 방문 등을 위해 가지고 울산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대부분 영종도 국제공항을 이용해 왔습니다. 예.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요, 영종도까지 가는 거리가 단축은 되면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 등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고 이는 편의성 증대와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항공 물류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회수를 비롯한 울산의 기업들이 가덕 신공항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성 가능한 여객, 물류 복합 해상공항은 울산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기업의 물류 등의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울산과 관련된 이런 주요 사업들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들 지켜볼 일입니다. 자, 지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히나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아무래도 뭐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울산의 주요 현안,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19 극복 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대 현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 다시 울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과 우리 K방역 등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활용해 가지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분야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면서 정책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하고 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사태 겪으면서 아주 절실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게 지난해 3월 그 선거 앞두고 공약으로 시당 차원에서 공공의료원 건립을 내세우셨었는데 현재 좀 진행 상황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세요. 꼭 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예.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울산의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2025년까지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축 증축하고 병상 5,000여 개를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울산도 대통령 주재 긴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울산시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송철호 시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해도 좋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한 2만여 명이 줄었대요.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빠져나가거나 계속 줄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는 젊은 층의 유입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도 미소를 지금 조금 지어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울산 북구는 예.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는 우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육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와 보육 환경. 그리고 누구나 쾌적한 주거 환경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구는 산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예.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북구에서는 강동 관광단지 조성이나 달천, 철장 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순환도로,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등 교통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이 되면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시니까 이 질문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구대 안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문화재 보존 시급합니다. 또 세계유산 등재 꼭 해내야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반구대 안각화는 제가 문체위 상임위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안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의 성장을 몇 차례 현장으로 부르게 됐고 국정감사 현장 시찰로 문체위 상임위원들을 안각화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방구대 안각화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을 위한 노력이 벌써 16년째입니다. 항상 물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지난 8년간 투입된 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가시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방구대 안각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야 한다. 예. 전 세계 주요 100대 관광지 중 약 70%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된 곳입니다. 방구대 안각화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지고 예. 강동권 개발, 관광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울산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반구대 안각화 꼭 이루어져야 예. 됩니다. 예. 예. 노력해 주시고요. 반구대 안각화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랫동안 준비된 울산의 사업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울산의 현안들, 발전 계획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구의 사례처럼 하나의 특수업종에 의존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에 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만큼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 해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예, 그 앞서 출연하신 국민의힘 서범수 시당 위원장께도 좀 여쭤봤는데요. 이 협치 입장에서 울산의 그 성철호 시장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울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함께 좀 나아가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송철호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민의 평가. 저는 송철호 시장께서 울산의 발전과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획들 밝혀주셨는데 울산 발전을 위해서 계속 좀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았잖아요. 또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주실까요?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너무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울산의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열망에 확실하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어떤 노래 들으면서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릴까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예. 고향의 모종을 신청하겠습니다. 고향의 모정. 고향의 모정. 예. 선정하신 이유가
옛날에 하면서 불렀습니다. 아, 노래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뭐 잘은 못합니다. 예. 젊은 사람이 노래를 뭐 좋아하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은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예. 부르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주 하면서 불렀던 그랬군요. 노래만큼 그래 신청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곡인데 일단 아주 옛 곡인 것 같군요. 가사가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의 모정을 들려주시네요. 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소망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의미인 고진감래가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사태 여전히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만 이 난국을 이겨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웃는 날이 오리란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더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